1년 14회 복숭아가 마트로 가기까지 관행 농가들이 치는 농약의 평균 횟수입니다. 복숭아는 농약 없이 키우면 병해충이 많고 과일 껍질도 약해서 겉표면이 조금만 상해도 상품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복숭아는 국내 주요 과일 중에서도 유기농 재배 난이도가 가장 높은 작물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 남원의 딴딴 농장 정원구 대표님은 처음부터 농약도 제초제도 화학 비료도 전혀 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농약을 사용하는 밭에만 가도 몸이 간지럽고 따가운 증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주변 농가들이 말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숭아 농사가 되겠냐 포기를 권했습니다. 현실은 더 냉정했습니다. 복숭아는 해마다 열렸지만 처음 3-4년간은 연매출 1000만원도 채 되지 않았고 가족을 부양할 만큼의 수입이 나온 건 농사 10년 차인 올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정원구 대표님은 단 한 번도 유기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농약 없이 제초제 없이 이 까다로운 복숭아 농사를 어떻게 10년 넘게 이어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정원구 대표님의 딴딴 농장을 함께 둘러보고 유기농 복숭아 농사의 핵심 비법 4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버티고 버티면서 끝까지 갔던 케이스고요. 저도 주변에서 만류가 엄청 심했죠. 안 된다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 됨이 뭔지를 내가 찾아보겠다. 복숭아꽃을 다르게 3글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코팅 말고 다른 게 있습니다. 힌트는 코팅입니다. 네. 예. 복숭아꽃을 부르는 예. 다른 이름이 뭐냐? 예. 우리 댓글로 말해주시면 되겠네요. 8명 정도 2.5kg 한 박스를 발송했고 맞습니다. 이거 맞추시는 분은 42,000원짜리 그냥 공짜로 받으시는 거네요? 네, 그렇게 야. 됐습니다. 단단하다라는 의미가 단단하다, 야무지다의 이제 전라도 말 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전체 면적 1농장, 2농장에서 어느 정도 되세요 지금? 여기가 아마 3,000평이 좀 넘을 거고요. 이 농장도 한 3,000평, 그래서 한 6,000평. 그죠? 다 유기농, 두 군데 다 유기농. 자녀분이 제가 이제 아들만 넷이라 서울에서 둘 낳고 네. 남원에서 둘 낳고 했습니다. 제가 그 농약 알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정확하게 확정은 아니고 주변에 농사 짓는 분들이 많으니까 무언가 먹고 나면은 제가 막 이제 두드러기처럼 막 온몸에 낫기 시작하는데 그게 예전에는 한 가지밖에 없었으면 여기 와가지고 막 3-4가지가 교집합을 찾아보니까 아 그럼 이건 농약 알러지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사실 수확이 안 돼가지고 팔 수가 없었죠. 버리기 바빴으니까. 제가 1000만 원대 매출을 가기까지가 한 3-4년은 걸렸을 거예요. 농사로 우리 가정의 생계와 농사 짓는 비용까지 벌어본 게 작년이 처음이에요. 그러면은 10년이란 기간 동안 사실 고생이 더 많았던 거고, 그렇지만 희망이 계속 보였기 때문에 유기농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였어? 물어보면 외로웠지. 왜냐면 사람들이 힘들면 동지를 찾아가거나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없어요. 남원에 복숭아 농사 짓는 분들 많아요.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2시 반에 와서 방제를 하고 끝나자마자 수확해가지고 제가 깜빡 안 딴 게 하나 있네요. 한번 드셔보세요. 가슴이 너무 좋은데 달달해서. 그 홍비금이라는 품종이에요. 홍비금이요? 예, 극조생종인데요. 네. 농장에 하시는 품종이 몇 가지세요? 15개 아마 넘을 거예요. 얘는 품종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설원이라고. 이제 찍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가보다 얘가 좀 일찍 나와요. 근데 입술을 찍기 시작했다. 예, 보통 이제 얘는 뭐예요 품종이? 걔는 미황이라는 미황. 애. 이번 주 중에 제가 얘를 딸 건데 네네. 드시고 가셨죠? 지금 멧돼지가 한번 이거만 좋아하겠어요? 네. 나나먹 쟤네들이 다 먹진 않으니까 네, 네. 다만 이제 가지를 부러뜨릴 때가 더 가슴 아파요. 이거는 지금 그린왕도라는 품종인데요. 얘네들이 저기 시장에서 되게 좋은 평가 받고 있어가지고 과가 상대적으로 작은데도 가격도 잘 나오고요. 남원의 주력 품종이에요. 남원에서 그린왕도 없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얘는 이제 딱딱인데 차돌이에요. 차돌이라고 아직 멀었어요. 수확하려면. 밑에 터지지도 않았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이제 경액기 기간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제 자기네들이 커야 될 시기가 되면 커요. 얘가 저희 농장에서 제일 마지막 수확하는 품종. 알프스 코마치인데요. 알프스 곧 있으면 그럴 텐데 봉지 크기가 달라요. 쟤는 제일 작은 봉지로 쌌고 얘는 그거보다 2단계 높은 애라
더 큰 애들인데 이제 곧 있으면 다 터질 거예요. 얘는 이제 조항이라는 애인데 얘도 제일 큰 봉지로 쌌어요. 아마 여기 농장에선 복숭아가 제일 큰 품종이고요. 유기농 비법 그 첫 번째는 풀을 베지 않는 것입니다. 딴딴 농장의 복숭아 밭에는 풀을 거의 베지 않습니다. 일반 농가에서는 잡초를 병의 충의 근원으로 보고 바로 제거하지만 정원구 대표님은 오히려 자연 그대로 두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풀을 남겨두면 다양한 곤충과 미생물이 모여들고 이들 사이에서 기량작용, 즉 서로 견제하는 관계가 생깁니다. 이 때문에 특정 해충이 급증하지 않고 약을 쓰지 않아도 병해를 줄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수확철에 풀을 골라 베면 그 자체가 녹비가 돼서 토양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풀을 없애는 대신 생태계를 조율하는 방식, 딴딴 농장이 택한 첫 번째 유기농 전략입니다. 풀을 일부러 안 베신다 하셨는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일단은 벌레들이 풀을 더 좋아해요. 보통은 이제 풀을 한번 베고 나면 응애라는 것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나무에 네. 올라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라 들어간 애들은 이제 겨울풀이에요. 여름이 되니까 쓰러진 거예요. 걔네들이 결국엔 또 이제 유기물이 돼요. 퇴비, 자연 이제 녹비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유기농 비법 두 번째는 토착 미생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원구 대표님은 자연에서 직접 채집한 토착 미생물을 당밀 등과 발효를 시켜서 밭에 뿌립니다. 이 생물들은 뿌리 주변 생태계를 안정시키고 유해균을 견제하면서 병해가 발생하기 어려운 건강한 토양을 만들어줍니다. 화학약품 대신 흙의 자생력, 이것이 딴딴 농장의 유기농을 지탱하는 핵심 전략 중 하나입니다. 지금 어제 했어요. 네, 야는 토착 미생물이에요. 토착 미생물. 내 지역에 있는 미생물. 이거 몇 리터예요, 지금 총? 이게 대표님? 이건 500리터. 500리터. 저거 흙 퍼다가 네. 2, 3kg 퍼다가 2, 3kg 하셨고. 당밀도 이번에는 한 3kg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네. 산에 가서 겉흙 걸러내고 흙에 있는 다양한 미생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미생물이 이제 원종인 거예요. 네. 지역에 토착화된 미생물이 걔네들을 많이 배양을 시킨다라는 게 네. 아니고 걔네들 먹이로 지금 이제 당밀을 쓴 거고 이건 현기 발효예요. 현기 발효는 산소 투입이 없어요. 얘네들도 배양이 되려면 먹이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당밀을 딱 집어넣어서 네. 당밀 넣어놓고 아직 24시간이 안 됐어요. 아, 근데 먹이의 양에 따라 배양 속도도 빠른 것 같고 거품이 이제 풍성하게 꽉 찬다 싶으면 이제 그때 이제 최대치 됐다고 보통 한 3일 정도. 얘는 냄새가 좀 향긋하네요, 되게. 지금 당밀 때문에 그래요. 색이 확실히 그 갈색 같은 느낌으로 나와요. 완성되면 어디다가 이제 쓰시나요, 이제? 이제 방제할 때 균을 더 주고 토양도 좋아질 것이고 네. 온도는 아. 30도에서 35도 정도. 30에서 35도 정도 유지해줘야겠네요. 30도 정도 맞춘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혹시? 거품량을 봐요. 유기농 비법 세 번째는 액비를 직접 만드는 것입니다. 딴딴 농장에서는 시중에서 파는 화학비료나 살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연에서 가져온 재료로 직접 액비를 만듭니다. 골분, 혈분, 대게 껍질, 키토산 등을 활용을 하는데요. 골분은 뿌리 성장과 열매 품질에 중요한 인을 공급하고 혈분은 빠르게 흡수되는 질소원으로 작물 생장을 촉진합니다. 대게 껍질과 키토산은 해충 방어력을 높이고 나무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줍니다. 이런 재료들을 일정 비율로 섞고 발효시켜서 나무의 생장 단계에 맞춰서 관주하거나 옆면 살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데요. 약 대신 영양을 공급하고 회복력을 키우는 접근 방식입니다. 자연에서 얻은 것으로 자연을 돌보는 것입니다. 방제의 개념이 저희는 이제 화학비료나 이런 걸 못 쓰잖아요. 네. 그러면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균 때문에 미생물 방제를 주로 하거든요. 우리가 다양한 균이 있으면 특정 균이 득세하지 않아요. 우리 대장에 균이 유해균이 많으면 설사하고 막 이러는 것처럼 균 다양성을 줘가지고 특정 균, 안 좋은 균, 탄저균도 있을 것이고 복숭아에는 세균성 구멍병이라는 것도 있고 잿빛무늬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특정 균이 혼자 막 대장 노릇을 못하게 여러 균을 계속 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세균성 구멍병이라는 병 때문에 친환경을 한번 그만둘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술센터에서 이제 지급을 해주는 균들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하다가 제가 배양을 하기 시작했죠. 산에 가가지고 흙 안에 있는 다양한 균을 퍼다가 그 균을 배양을 해서 그것도 넣고
균 다양성을 하다 보니 사실 잎이 계속 깨끗해지고 있고 열매가 깨끗해지고 있고, 액비는 영양제 개념으로 집어넣는데 이것도 결국에 미생물이에요. 대부분 만들어 놓고 1년 후 정도에 써요. 물이나 미생물들을 막 집어넣어요. 채우고 끝. 혹시 저건 골분인데요. 골분을 사다가 만들었는데 비주얼이 막 진짜 미생물들이 막 살아있다는 느낌 딱 들죠. 살아있네요. 막 볼록볼록 나요. 저것도 어느 순간 되면 또 다시 미생물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또 그래요. 저는 이거는 이제 질소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이거는 질소질에 좋은 거고. 그리고 혈분 제품을 사가지고 얘는 지금 미생물이 활동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요런 벌레들, 소위 말하는 양분이 있는 애들한테만 이런 벌레가 껴요. 얘는 아까 이제 해조 추출물인데 얘는 냉해 방지 이런 거에 해조 추출물이 좀 좋다라고 돼 있어서 소위 말하면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대게가루잖아요. 키토산, 칼슘의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칼슘의 역할. 하고 있고, 요것도 이제 유황가리 고토인데, 유황가리 이게 천연자재거든요. 이것도 제가 녹이는 중인데 얘네는 안 껴요. 제가 냉해 방지용 개념으로 그런 집어넣는 건데, 네. 이거하고 저기 구아노, 그러니까 화학 비료를 대체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방제할 때 상시 넣습니다. 새똥이에요, 새똥. 이 구아노를 사다가 한번 열어볼게요. 오랜만에. 야는 지금 잠시 또 이런 상태인가 보네. 구아노. 네 번째는 빗물, 즉 연수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딴딴 농장에서는 수돗물 대신 빗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 이유는 물의 경도, 즉 물에 녹아있는 칼슘, 마그네슘 등의 양 때문입니다. 수돗물은 대부분 경수에 가까운데, 경수는 작물의 잎에 염분이 남거나 토양을 알칼리화시켜서 유기농 환경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빗물은 연수입니다. 불순물이 거의 없고 pH도 약산성에 가까워서 미생물 발효액이나 액비와 섞었을 때 흡수력이 높아집니다. 딴딴 농장에서는 빗물을 모아 저장해 두었다가 액비를 만들거나 작물에 물을 줄 때 활용합니다. 이는 작물 생장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 뿐 아니라 토양 내 유익균 활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물을 선택하는 기준부터 다른 방식을 채택해서 물부터 다르게 선택하는 거, 딴딴 농장이 실천하는 유기농 전략입니다. 지하수로나 그런 것도 수도로도 할 수 있는데 지하수하고 빗물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결정적인. 경수와 연수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수는 센 물, 연수는 철분류가 없는 물. 대부분의 지하수가 센 물이에요. 근데 센 물과 빗물의 차이가 뭐냐? 거품 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소위 머리를 감아도 연수로 하면 더 잘 감아진다. 빗물은 연수예요. 빗물로 제가 방지할 때 거품이 막 넘치고 난리가 나요. 다 차지도 않았는데. 안녕하세요. 우리 와이프는 수확해온 거 네. 이제 봉지 벗기고 선별기에 집어넣는 과정입니다. 네. 지금 비슷한 거 위주로. 보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뜰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여기를 지나가면서 중량이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중량이 대충 나오기 때문에 지금 계속 사이즈를 거의 비슷한 것끼리만 담아놔가지고 사이즈를 한쪽으로만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선별기 돌리신 거네 지금 한번 네, 지금. 이미 한 바퀴 돌린 거고 애기 주먹만 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1.5kg 포장할 것 같고요. 1.5kg. 이거는 2kg에서 이제 제일 작은 사이즈. 또 사모님 보고 계신데 저걸 뭘 저를 보시는 거죠? 이왕이면 저 팩 안에 네. 색이 비슷한 걸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색이 비슷한 거를 위아래로요. 예, 가급적이면 좀 색깔이 비슷한 애들로 찾느라 고생입니다. 물은 자국이라던가 네. 나뭇가지 자국이 나뭇가지나 네, 뭐 얼룩 무늬 같은 게 있으면 네, 네. 이렇게 고르게 담기가 좀 불편해서 그런 거. 요거는 지금 뭐죠? 지금 아까 그 홍비금 복숭아 홍비금. 네. 마지막 수확한 거고요. 네. 나는 극조생이라 너무 작아요. 극조생이다. 네. 원체 작아요. 그래서 네. 2kg 포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작아도 또 작은 나름의 또 이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저한테는 사실 본 수확 가기 전에 몸 푸는 용이에요. 몸 푸는 용으로. 수확은 어느 정도? 작년에 2,500박스 정도 했는데요. 올해는 목표는 3,500개 정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올해는 한 2.5kg 박스 기준으로 한 3,500박스 정도 목표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초보자가 과수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과수 수확 끝나고 나면 일이 없는 줄 알아요. 근데 그거는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이고 나무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유기농을 하신다라고 해서
복숭아를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혹시라도 연락이 온다면 제가 겪었던 이제 실패했던 부분들은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제시해 드릴 수는 있겠죠.